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명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금리가 하락했고요. 코스닥과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실거래가 역전에 공시가 내년 공시가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추어진다고 합니다. 자, 공시가는 시세의 50%가 적절한데요. 공시가를 시세와 같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30-40% 하락하면 조세의 근거가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를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추는 것은 적절한 그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 공시가보다 떨어진 집값 현실화 9억 이상 아파트 최대 수혜를 볼 듯하다고 하는데요. 자, 공시가의 인하를 환영합니다. 공시가가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기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러니 한국을 떠나지 글로벌 기업들 일본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서울에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물가가 당연히 서울보다 더 비쌌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투자 조건을 보면요. 사무실 임대료가 동경보다 서울이 더 비싸고요. 국제학교 연간 학비도 동경보다 서울이 더 비쌉니다. 주재원용 주택 월 임대료도 어, 한국이 훨씬 더 비싸고요. 제조업 일반 근로자 월급도 어, 동경보다 서울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물가가 엄청난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국의 미래가 밝고요. 한국의 인건비가 너무 높게 되면 또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제품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000만 명이 주택 대출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 40대 연 2,339만 원을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자,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 그분들께 소득과 월세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사용을 합니다. 소득의 절반은 오히려 적은 편인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나라들도 많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거비가 낮았던 나라인데요. 현재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120만 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모두가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대입니다. 종부세 악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세금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자, FTX 파산 후폭풍으로 엘살바도르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바로 엘살바도르이죠. 자, 그런데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지금 하락기에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한 엘살바도르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요. 부켈레 대통령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 59제곱미터 대출금이 연봉 1억인 부부는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둔촌주공은 주변의 시세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민간 분양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종부세의 위헌적인 요소 세 가지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교수님이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서울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하면 2배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둘째,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의 과도한 인상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폐지가 중첩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준다. 셋째, 주택 보유의 동기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투기로 간주한다. 자,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종부세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법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은행, 한전채 여전히 작은 블랙홀이다. 삼성, 롯데 회사채도 7%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기업은 고리로 돈을 마련하고 높은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더 부실해지고 있는데요. 회사채 이자가 7%가 넘는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 달 새 3만 5천 가구 재건축 심의 통과, 20곳 신통 기획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침체기에 꾸준히 공급을 늘려야 추후에 집값 급등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 추진을 환영합니다. 자, 집값 하락의 일부 단지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라는 기사입니다. 공시가는 반드시 시세의 절반이 적당합니다. 자, 미국, 유럽도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자, 금리가 오르면은 어느 나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는 것이고요. 시중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은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또 내뿜는 어떤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에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고요.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종부세 부담에도 다주택자 안 팔고 버틴다는 기사인데요. 자, 다주택자건 1주택자건 안 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무후무한 거래 절벽의 시기입니다. 자, 규제 풀리겠지. 서울 과천 매물이 반짝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표를 보면은 올해 6월부터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의 매매 물건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건설사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건설사의 분양이 매우 어렵고요. 미분양이 많이 나는 그런 시기죠. 건설사는 분양을 줄일 것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만들어 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1월 21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